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고급 SUV 5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들을 먼저 알아보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매 직원도 아니고 금융 담당자도 아니다. 바로 실제로 차량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수년 동안 엔진을 직접 분해해본 정비사들, 수백 대의 차량을 관리해온 플릿 매니저들, 금속 소리만 들어도 어떤 부품이 오래 버티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겉모습이나 브랜드 이미지보다 시간이 지나도 버텨주는 구조와 내구성을 먼저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5대의 SUV는 조용히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델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떠올리는 럭셔리 SUV들을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보자. 예를 들어 화려한 이미지로 유명한 SUV들이나 터보와 복잡한 변속기를 가득 얹은 유럽 모델들 말이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차들이 있다. 어느 평일 밤 차고에서 견적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차량들이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SUV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다. 이 차들은 실제로 50만 킬로미터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 이론 속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소문도 아니다. 이 목록에 들어온 차량들은 실제로 그 거리 이상을 달린 사례를 직접 본 차들이거나 정기적인 점검과 기본적인 관리만으로 그 기록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본 모델들이다. 오랜 시간 공구를 들고 수많은 차를 다뤄오면서 값비싼 차량에 돈을 계속 쏟아붓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나는 그것을 50만 킬로미터 클럽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버텨주는 차량만이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오늘 소개할 5대의 럭셔리 SUV는 바로 그 기준을 통과한 모델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 시장 전체가 이 사실을 완전히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이 클럽에 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번째 차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델이라 놀라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차량은 지금까지 보아온 럭셔리 SUV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시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5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느낄 모델이다. 바로 3세대 렉서스 RX 350이며 생산 시기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이다. 몇 해 전 은퇴한 한 교사가 2012년식 RX 350을 몰고 정비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주행거리는 약 34만 4천 킬로미터였다. 그녀는 이 차를 신차로 구입했고 이제 계속 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했다. 그 질문은 결국 이 차량의 내구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진단 장비를 연결한 뒤 모든 오일 상태를 확인하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라인, 그리고 각종 오류 코드를 점검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뒤쪽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어 있었고 조수석 쪽 CV 부트에 균열이 생긴 것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34만 킬로미터를 달린 럭셔리 SUV의 상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 차는 바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타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웃이 계속 새 차로 바꾸라며 한 럭셔리 브랜드 SUV를 추천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차는 아마 반년마다 정비소에 들어올 것이고 이 렉서스는 1년에 한 번 엔진오일 교환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 모델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이유는 엔진 설계에서 시작된다. 보닛 아래에는 3.5리터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인 토요타 EGR-FE 엔진이 들어간다. 이 엔진은 특정 모델만을 위해 만든 특이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매우 널리 사용된 파워트레인이다. 예를 들어 토요타 캠리의 6기통 버전이나 토요타 하일랜더, 그리고 토요타 시에너 같은 차량에도 같은 계열의 엔진이 사용되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과격한 성능을 목표로 한 엔진은 아니지만 대신 장기간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이 엔진이 오래 버티는 이유는 구조가 단순하고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타이밍 체인을 사용해 벨트 교환 주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터보차저가 없기 때문에 고열과 압력으로 인한 고장 위험도 줄어든다. 또한 유압식 밸브 조정 방식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밸브 간극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엔진은 그저 계속 작동한다. 그리고 또 작동한다. 실제로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뒤에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여기에 조합된 6단 자동 변속기 역시 이미 충분히 검증된 구조다. 정비 현장에서 45만 킬로미터 가까이 달린
RX350이 여전히 부드럽게 변속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마치 출고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다. 이런 점이 이 차량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이유가 된다. 재미있는 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예를 들어 2013년식 RX350 사륜구동 모델이 약 12만 8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다면 대략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BMW X5 역시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면 선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유지 비용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시기 X5 모델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기 전에 워터펌프나 밸브 커버 가스켓, 그리고 타이밍 체인 텐셔너 같은 부품 교환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정비소에서 이런 작업을 여러 번 진행해 보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편이다. 반면 RX350의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비라고 해봐야 점화 플러그 교환과 와이퍼 교체 정도인 경우가 많다. 차량을 확인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면 된다. 먼저 내비게이션 화면 반응 속도를 확인해보자. 특히 초기 연식 모델에서는 터치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큰 수리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니지만 협상할 때 좋은 근거가 된다. 또한 엔진 오일 소모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초기 생산 엔진에서 고주행 차량일 경우 피스톤딩 마모로 오일 소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시동 걸기 전 차가운 상태에서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보자. 만약 액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이라면 공기 서스펜션 시스템도 테스트해야 한다. 고장이 흔한 편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동을 켰을 때 컴프레서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지 들어보면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 주변 실링도 꼭 살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실이 노화되면 실내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천장 내장재에 습기 자국이나 얼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하다. 복잡한 기술로 화려함을 강조한 SUV가 아니라 검증된 구조와 내구성으로 오랫동안 버티는 차량이라는 점이다. 토요타 수준의 유지비로 렉서스의 품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흔들 수 있는 모델이다. 바로 4세대 캐덜랙 에스컬레이드로 생산 시기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해당한다.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미국 대형 SUV, 복잡한 전자장비, 그리고 거대한 휠을 장착한 화려한 차량 말이다. 하지만 이 모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차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닛 아래에 들어간 엔진에 있다. 2세대 에스컬레이드에는 6.2리터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인 GML86 엔진이 장착된다. 같은 계열의 엔진은 쉐브럴레이 코어베트에도 사용되는 구조로 제너럴 모터스 엔지니어들이 오랜 기간 다듬어온 전통적인 푸시로드 방식의 8기통 엔진이다. 복잡한 터보 시스템 대신 단순하면서도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긴 주행거리를 견딜 수 있는 설계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기적인 오일 관리와 기본적인 점검만 유지된다면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사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 엔진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액티브 연료 관리 시스템, 즉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이다. 이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4개의 실린더만 사용하도록 전환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높아진 차량에서는 AFM 리프터가 마모되거나 작동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리프터 교체 작업은 정비소에 따라 비용이 꽤 높아질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예방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AFM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장치를 설치하면 엔진은 항상 8개 실린더 상태로 작동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 차량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 엔진은 매우 강인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이 된다. 가격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식 캐덜랙 에스컬레이드 ESV 플래티넘 트림처럼 옵션이 가득한 대형 럭셔리 SUV가 약 12만 8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대략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차량이 신차로 판매되던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한 하락폭이다.
초기 가격이 매우 높았던 차량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교되는 차량으로는 같은 시기 레인지 로버 스포어트가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슈퍼차저가 적용된 8기통 엔진이나 터보차저 6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행거리가 16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면 트랜스퍼 케이스 점검이나 공기 서스펜션 관련 부품, 컴프레서 같은 부품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나타난다. 여기에 슈퍼차저 관련 실링 작업이 추가되는 사례도 있다. 반면 에스컬레이드의 경우 같은 시기에 필요한 유지 작업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타이어 교체나 변속기 오일 관리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차량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도 있다. 먼저 진단 장비로 오류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AFM 관련 코드나 실린더 점화 문제 기록이 있다면 가격 협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차량 모서리를 눌렀을 때 한 번 이상 크게 흔들린다면 댐퍼 성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엔진 소리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상단에서 반복적인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면 리프터 마모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정비사의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차량 내부의 모든 전자 기능과 화면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모델은 다양한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행 차량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차량의 핵심은 간단하다. AFM 시스템 관리만 제대로 하고 엔진 오일을 꾸준히 교환한다면 6.2리터 8기통 엔진을 장착한 에스컬레이드는 매우 긴 주행거리까지 버텨낼 잠재력을 가진 대형 SUV다. 강력한 미국식 파워트레인과 넓은 공간,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까지 생각하면 의외로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모델이다. 자동차 잡지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유튜브 리뷰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않으며 심지어 딜러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이 차량의 진짜 가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덕분에 현명한 구매자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생산된 인피니티 QX80이다. 지난해 한 건설업자가 정비소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장비를 자주 싣고 다니며 차량을 강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2대의 쉐브럴레이 서버번과 1대의 GMC 유칸 XL을 사용했지만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지인이 QX80 모델을 한번 살펴보라고 조언했고 그는 약 19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2015년식 차량을 발견한 뒤 4개의 의견을 물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고 리프트에 올려 점검하고 차량 식별 번호 기록을 통해 정비 이력도 확인했다. 점검을 마친 뒤 나는 그에게 이 차량이 대형 럭셔리 SUV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차량을 약 3천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다. 주행거리는 약 24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졌지만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상 소리도 없고 경고등도 없으며 진단 장비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차량이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파워트레인 때문이다. QX80에는 5.6리터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인 닛산 VK56VD 엔진이 장착된다. 같은 엔진 계열은 닛산 타이턴, 닛산 아어마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매우 유명한 닛산 펀롤에도 사용된다. 특히 페트롤은 거친 환경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극한 조건에서도 오래 버티는 구조로 유명하다. 이 엔진의 특징은 실제 사용 환경에 비해 여유 있는 설계라는 점이다. 대형 SUV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출력이지만 구조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연흡기 방식의 8기통 엔진이며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를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장거리 운행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 엔진과 함께 사용되는 7단 자동 변속기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세팅을 가지고 있다. 닛산은 이 모델의 변속기를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어를 바꾸려 하거나 변속 충격이 생기는 일이 드물다. 실제로 32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량의 변속기를 점검했을 때 내부 상태가 훨씬 낮은 주행거리 차량처럼 보였던 사례도 있었다. 가격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약 12만 8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2016년식 QX80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대략 3,2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레인지, 로버 스포어트가 비슷한 주행거리로 약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에 형성되는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난다. 즉, 더 큰 차체와 높은 내구성을 가진 차량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레인지로버가 제공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요소가 차량의 유지 비용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면 좋은 몇 가지 항목도 있다. 먼저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장치는 모터로 작동하며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다. 반응이 느리거나 멈춘 경우에는 가격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상단에서 잠깐 들리는 금속성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부 차량에서 캠 페이저가 차가운 상태에서 짧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후륜 디퍼렌셜 오일 상태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전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았다면 오일색이 매우 어둡게 변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관리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 그리고 시트 냉방 기능과 모든 공조 구역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다. 다중 공조 시스템은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액추에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차량의 가치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렉서스 LX나 토요타 랜드크루저 같은 대형 SUV의 내구성과 성격이 마음에 들지만 높은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QX80은 매우 비슷한 경험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자리는 정비사들 사이에서 종종 흥미로운 반응을 불러오는 모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차량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량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생산된 3세대 에큐러 MDX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모델을 과소평가된 럭셔리 SUV 중 하나로 꼽는다. 이 차량의 핵심은 엔진이다. MDX에는 3.5리터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인 한더 J235i 엔진이 탑재된다. 이 엔진 계열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한더와 에큐러 모델에 사용되어 온 매우 검증된 파워트레인이다. 정비 현장에서 이 엔진이 56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린 사례도 확인된 적이 있다. 특별한 내부 수리 없이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엔진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관리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MDX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고급 SUV의 편안함과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량이다. 어느 봄날 한 고객이 두 차량 사이에서 고민하며 정비소를 방문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약 11만 6천 킬로미터를 주행한 2016년식 BMW X5 35i 모델이었고 가격은 약 3,700만 원 수준이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약 10만 9천 킬로미터를 주행한 2016년식 MDX SHAWD 모델로 약 2,900만 원 정도였다.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BMW를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도 강하고 옵션도 화려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유지 비용을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BMW 모델에서는 워터펌프와 서모스택 교체, 밸브 커버 가스켓 점검, 타이밍 체인 관련 정비,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서비스 같은 작업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항목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유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MDX는 비교적 단순한 유지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엔진은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벨트 교환 주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변속기 오일 교환과 점화 플러그 교체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그 고객은 MDX를 선택했다. 몇 달 뒤 연락이 왔는데 차량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 차량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술은 SHAWD 시스템이다. 정식 명칭은 슈퍼 핸들링 올휠 드라이브이며 코너링 상황에서 바깥쪽 후륜에 토크를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덕분에 사멸 SUV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있다. 차량을 확인할 때 몇 가지 포인트도 있다. 먼저 일부 연식 모델에서는 9단 자동 변속기 초기 세팅에서 변속 반응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보고된 적이 있다. 시험 주행을 충분히 해보고
저속 주행에서 기어 변속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많은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되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 하나 확인하면 좋은 부분은 VTC 액추에이터다. 일부 초기 모델에서는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잠깐 동안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비교적 간단한 정비 항목이지만 차량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부 상태도 중요하다. 특히 사멸 시트 상태를 확인해보면 이전 사용자의 관리 습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주행거리는 낮은데 마지막 열 시트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면 가족 사용이나 잦은 짐 적재로 인해 차량이 거칠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겨울 지역에서 운행된 차량이라면 하부 상태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부식 문제가 흔한 차량은 아니지만 하부 프레임이나 열차단판의 표면 부식이 보인다면 겨울철 염화칼슘 환경에서 관리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약 12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2017년식 MDX SHAWD 모델은 대략 3천만 원 전후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연식의 X5 모델은 보통 그보다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파워트레인과 고급 실내 공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셈이다. 이 가격 차이는 차량 자체의 가치보다는 시장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SUV 경험과 검증된 내구성을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얻는 경우가 많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만약 이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면 바로 이 차량을 알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그 주인공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산된 렉서스 GX460이다. 이 SUV는 럭셔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동시에 가장 견고하게 설계된 차량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상태 좋은 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조용히 구매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40대 중반의 부부가 정비소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이전에 타던 레인지 로버 스포어트를 사고로 잃은 뒤 새로운 차량을 찾고 있었다. 예산은 약 4,500만 원 정도였고 비슷한 급의 SUV를 원했다. 여러 선택지를 설명한 뒤 나는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 목표가 진짜 프레임 구조를 가진 럭셔리 SUV를 오래 운행하는 것이라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당시 시장에서 약 3,6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GX460 모델은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차량은 아니다. 발렛 파킹 구역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차량의 가격이 아직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시장은 화려한 이미지를 원하지만 정비사들은 다른 것을 본다. 결국 그 부분은 약 10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주행한 2016년식 GX460을 약 3,700만 원에 구입했다. 얼마 전 그 차량이 다시 정비소에 들어왔다. 주행거리는 약 19만 킬로미터에 가까웠지만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정기 점검 외에 교체된 부품은 타이어와 뒤쪽 와이퍼 블레이드 정도였다. 이 차량이 왜 다른 SUV와 비교되는지 이해하려면 파워트레인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X460에는 4.6리터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인 토요타 1URFE 엔진이 장착된다. 같은 계열의 엔진은 토요타 랜드크루저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엔진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견고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오랜 시간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차량에도 적용된 파워트레인이다. 구조적인 특징도 중요한 요소다. GX460은 일반적인 모노코크 SUV가 아니라 사다리형 프레임을 사용하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야. 이런 구조는 장기간 거친 도로와 높은 하중을 견디는데 유리하다. 또한 이 차량은 토요타 4러너와 동일한 제2150 플랫폼을 공유한다. 이 덕분에 부품 공급과 정비 정보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장기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약 12만 8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2016년식 GX460은 대략 3,6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연식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보통 그보다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비교 모델인 랜드로버 LR4 역시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되지만 일정 주행거리에 도달하면 냉각 시스템이나 공기 서스펜션 같은 부품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GX460의 경우 같은 시기에 필요한 관리 항목이 비교적 단순하다. 점화 플러그 교환, 디퍼렌셜 오일 점검,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교체 정도가 주요 정비 항목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다만 한 가지 시스템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KDSS, 즉 키네틱 다이내믹 서스펜션 시스템이다. 이 유압식 안정화 시스템은 온로드 주행에서 차체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차량에서 유압 라인 주변에 미세한 오일 흔적이 보일 수 있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정비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차량을 확인할 때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먼저 KDSS 라인 주변에 오일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쪽 컨트롤 암 근처와 뒤쪽 스테빌라이저 연결 부위를 확인하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비포장 도로에서 크롤 컨트롤과 멀티 터레인 셀렉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기능들은 이 차량이 단순한 럭셔리 SUV가 아니라 진짜 오프로드 능력을 갖춘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기능들은 작동할 때 매우 부드럽게 활성화되고 해제되어야 한다. 시험 주행 중에 경고등이 켜지거나 시스템 반응이 이상하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후륜 디퍼렌셜 잠금 장치다. 이 급의 SUV 가운데 실제 기계식 락킹 디퍼렌셜을 갖춘 차량은 많지 않다. 정상이라면 작동할 때 확실한 클릭 소리가 들리고 계기판에 확인 표시가 나타난다. 반응이 늦거나 작동이 불안정하다면 액추에이터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수리 비용은 보통 약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실내 가죽 상태다. 렉서스 GX460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출퇴근용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내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된 차량이라면 이전 소유자가 차량 전반을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된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낮은데도 실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차량이 거칠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어떤 사람에게 맞는 선택일까? 렉서스 특유의 내구성을 원하면서도 단순히 도심 주행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길을 달릴 수 있는 SUV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울린다. 또한 토요타 랜드 크루저가 제공하는 경험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원한다면 GX460은 매우 흥미로운 대안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 레인지 로버 같은 차량을 소유하며 유지 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델의 단순함과 안정성을 더욱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브랜드 엠블럼이 아니라 수십만 킬로미터 이후에도 차량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는 점이다. 반대로 이 차량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도심에서 좁은 주차 공간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GX460의 크기는 다루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차량 길이는 약 477cm에 가까워 주차장에서는 존재감이 크게 느껴진다. 또한 연료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차량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4.6리터 8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프레임 기반 SUV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대략 리터당 7에서 8km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최신 디지털 기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의 GX460 실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비교하면 기능이 단순한 편이다. 대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내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 사용을 목표로 만들어진 느낌이 강하다. 이 차량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보자. 지금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GX460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 보기 드문 사례다. 기계적인 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평균적인 구매자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고 유럽 브랜드 엠블럼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차량을 잘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좋은 매물을 찾아가고 있다. 몇 년 뒤 시장 인식이 달라지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델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50만 킬로미터 클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5대의 럭셔리 SUV다. 먼저 렉서스 RX350은 검증된 엔진과 합리적인 유지비로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다음으로 캐덜렉 에스컬레이드는 8기통 엔진의 여유 있는 성능과 대형 SUV의 존재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인피니티 QX80는 같은 기반을 공유한 대형 오프로드 차량들과 유사한 내구성을 갖춘 숨은 선택지다.
에큐러 MDX는 혼다 엔지니어링이 만들어낸 안정성과 고급 실내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X460은 전체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차량 중 하나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택지다. 중고차 시장은 언제나 뒤늦게 움직인다. 지금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시장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가격 구조도 자연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지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럭셔리 SUV들이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다룬다.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차량들을 분석해 두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해보자.